예, 방금 소개받은 중원대학교의 이근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함께하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 민산 선생님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늘 우리 민산 선생님 한번 뵙고 싶었는데 오늘 아주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민산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계산사랑 인문학 산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PP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자, 금년으로 김원도 탄생 276년이 되면서 연풍 현감에 제수된 지 230년이 됩니다. 현감 김홍도가 연풍을 떠난 지 20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되었지만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준비해 주신 장재현 문화원장님과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요. 자,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도란 누구인가? 그 다음에 도화서란, 연풍현감 김홍도와 상암사, 그 다음에 김홍도 작품 이야기, 그리고 상암사로 출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2017년도에 이제 그 자암 김장현 선생님이라는 분이 교지를 제가 부탁을 해서 연풍에 이제 김홍도라는 분이 현감으로 오셨는데 사실은 우리 아까 문화원에서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김홍도의 어떤 관련된 작품들이 없어서 사실 그동안 김홍도 후속 기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자암 선생님한테 교지를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홍도 위 연풍 현감자 해서 권룡 해가지고 여기 도장이 찍힌 게 이제 시명지부라고 해서 그 도장이 그렇게 거르게 즉 각이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옳고 그르게 편벽됨이 없이 그 관료로서의 역할을 다 해라. 그런 측면에서 그런 시명지보라는 도장을 찍는다고 합니다. 다음이요. 자, 김홍도란 누구인가? 자화상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김홍도 관련해서 자화상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북한자료실에 제가 찾고 찾아서 찾은 것이 요거예요. 딱 하나 있는데 화질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크기도 그 북한 자료실에 들어가서 요거를 복사하려면 그 절차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이것을 복사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중원대학교 총장님한테 이제 도장을 맡아서 가지고 가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제가 요거는 국내 유일하게 김홍도 자화성으로 전해지는 이미지 컷이 요거예요. 근데 요걸 가지고 사실은 지금 PPT 보시기에도 화질이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현재 국내에 정식으로 있는 건 요게 하나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유흥준 선생님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북한변 172쪽에 있는 것이 이제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많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아마 요 작품일 겁니다. 근데 요것도 사실은 그 유흥준 선생님 관련해서 그 책이 출판된 그 페이지 속에 있는 거라 이것도 함부로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계산문화원에서 책을 낼 때도 제가 요거는 저작권 관련 때문에 출판사에 의뢰를 해서 정식으로 책 한 권에 내는 한 번 내는 조건으로 해서 받은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 자, 그거 말고 제가 이제 그 2020년도 6월 23일에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위에 보시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평양 조선 유적 유물 도감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편찬위원회가 리주시기 해와예요. 1995년. 그 책을 제가 어떻게 지인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김홍도 자화상 관련해 가지고 이미지 컷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기가 이렇게 12.4, 7.9 상당히 그래도 화질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홍도 관련 기념 후속 사업에 있어서 제가 하나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요 김홍도 자화상 모사하는 것이 우리 연풍이 하나 갖고 있으면 큰 자산이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최대한 좋은 화질은 현재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요게 가장 좋은 화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요게 이제 김홍도 자화상으로 전해지는 거로서 요거를 모사를 해서 연풍에 이제 청사도 좀 새로 짓고 하면은 현감을 지내셨으니까 만약에 이 작품이 하나 탄생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에 이제 이게 일랑 이종장 선생님이 김홍도 표준 영정을 이제 하신 건데 요 소장은 국립현대미술관에 되어 있는데요. 저작권은 이 작가한테 있어요. 그래서 요 이미지를 쓰려면 절차를 최종적으로 가면은 요걸 그린분한테 가서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니까 좀 절차상 불편함보다는 이제 작가분께서는 워낙 이제 공을 들여서 작품을 하신 거기 때문에 아무데나 작품을 쓰는 거는 아마 마음이 허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래서 요 작품을 모사를 하게 되면 그 저작권을 연풍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풍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유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한번 모사를 해서 연풍에서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여기에 제가 그 저작권 등 유익함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네, 다음이요. 자, 김홍도 생애에 대해서 김홍도는 1745년 김해 김씨라고 이제 알려진 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언제 태어났는지 사실 김홍도가 언제 태어났는지 알려진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김홍도의 뭐 집안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중인인데 사망 연도가 이제 출생 연도는 1745년도에 이제 밝혀졌고요. 사망 연도가 지금 보면은 1806년하고 캐시천 있고 1806년 이후 1806년 경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데 제가 이제 쓰는 것은 요 1806년경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1806년경에는 돌아가신 거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1806년경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여기 1745년에 태어났다는 것도 바로 요거 단원유목척 때문에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그게 여기 보면은 을축, 당구, 지갑년 이렇게 해서 따져 보니까 요게 이제 1745년에 해당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갑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추정 날짜를 잡고 그래서 이제 김홍도에 대해서는 1745년 그다음에 돌아가신 날짜는 1806년경 이렇게 이제 학계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이렇게 알게 됐냐면 최순호 덕수궁 미술관 관장이었던 이분이 이제 요거를 우연치 않게 발견을 해서 이게 이제 즉 아들 양기가 만들었다는 그런 책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요 책 때문에 김홍도의 출생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914년 이전에는 김홍도의 정확한 출생 연기를 알 수가 없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연풍현관 김홍도와 상암사 이야기 요 책을 표지로 요게 선택한 게 바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단원유무첩을 하고 여기에 김홍도 자화상으로 전하는 거로 해서 이제 겉 표지를 정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요. 자, 그래서 김홍도 이분이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김해 김씨 홈페이지에 보면요. 여기에 김양기라고 되어 있죠. 김양기. 이 김양기가 이제 김양기의 아명은 연록이라고 해서 우리 뭐 민산 선생님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요 상암사에서 부처님의 공덕으로 해서 얻었다라는 이름이 바로 요 연록이거든요. 양기는 후에 바뀐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김해김씨 홈페이지에 김양기가 올라가 있는데요. 요걸 클릭하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양기에 대해서 논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양기에 대한 논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 양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논문을 하나 해서 출생과 관련된 것을 발표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이렇게 김홍도라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김해김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요. 자, 김홍도 출생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김홍도가 태어난 곳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근데 왜 안산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은 바로 요 표암 강세왕의 표암 유고에 수록된 단원기와 단원기 우일본의 산흥은 아이 때부터 나의 집을 드나들었다. 산흥은 전리 갈 때부터 내 집문을 드나들었다. 요거 때문에 이제 안산이 김홍도 고향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로 인해서 지금 안산의 단원미술관, 단원고등학교, 단원거리 등등등 많은 후속 기념 사업들이 요거에 힘을 얻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요게 이렇게 김홍도가 태어난 곳은 정확하긴 알 수 없으나 요게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고요. 그다음요. 그다음에 이제 연풍현관 김홍도가 연풍에 와서 뭘 하셨냐, 중매나 일삼고 꽁사냥이나 나가고 그런 이야기만 무성하더라고요. 저도 와서 들어보니까 이제 그분의 관료 행적을 잘 살펴보면은 이 청덕이라는 것, 애민, 청정액 즉 공적과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미술세계 보면은 1995년도에 보면 김홍도는 연풍현감 시절 선치했다. 그 다음에 일송역에 생략이 되어 있고요. 연풍현감 김홍도 등은 흉항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감으로 여기 부임했을 때 상당히 즉 이 지역이 가뭄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상황이에요. 그 당시가. 그래서 흉항이 심하기에 관에 곡식이 없어도 자비하여 곡식을 나누어 준다. 구율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김홍도가 연풍현감을 지냈던 무렵이 영풍현 개간을 안다는 것에 매우 중요해요. 이 글자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후속 기념 사업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연풍현감 시절의 선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자, 그 다음요. 요거 보면 진준현 선생님은 사실 이제 김홍도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그 연풍현감 김홍도 부임 228주년 기념 학술 발표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살펴보셨어요. 보시면 해인, 즉 현감 해인 관련해서 김홍도가 수령으로 백성들을 중매했다는 것은 관리로서 응당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셨고요. 여기 보면 납비 설축을 노비와 가축을 상납해 하고라고 번역하여 마치 김홍도가 아랫사람들로부터 노비와 가축을 빼앗는 듯이 오역하였다. 이것을 홍성표 교수는 데리고 사는 첩을 거두게 하고 바로잡았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즉 현감의 치적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요. 자, 계속해서 페이지 27에 보면은 현감 김홍도의 비리로 지적된 관장의 신분으로 기꺼이 중매를 했다는 지적은 오히려 김홍도가 선정을 베풀었다는 증거이다. 사실 그때 당시에 지금도 결혼 못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중매도 있을 거고 아는 분 지인들을 통해서 결혼도 하고 저도 사실은 제 와이프를 누가 소개시켜줘서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한 고을의 즉 수령으로서 때가 됐는데 아직 혼기를 못 찾는
남과 여가 있을 때 그 마음이 좀 잘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기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합독은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목민까지 응당 해야 하는 일로 명기되었다. 그러니까 수령으로서 중매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변사의 엄격한 처벌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했다는 이야기는 와가지고 일도 안 하고 뭐 꽁사냥이나 나가고 중매나 일삼고 이렇게 해서 상소가 올려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삭탈관직돼서 파직이 되는데 결국은 사면을 했다는 것은 정조대왕께서 봤을 때 김홍도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책이 사실은 귀한 책이에요. 요 책이 귀한 책이고, 오주석 선생님은 이제 작고는 하셨는데, 김홍도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글을 저도 많이 참고를 합니다. 유일하게 요 책이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1995년도 책인데요. 국립중앙박물관하고 호암미술관, 간송미술관에서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책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책의 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은 김홍도는 철인군주, 예인군주, 정조가 그의 위민정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총애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위민정치는 결국은 백성들을 위한 정치이니까 그분의 관료 행적이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지 87을 보면은 이렇게 수령으로서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 상암사에 올랐다. 이분도 다 이런 걸 언급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상암사에 올라서 소조불상 계금하고 진영과 탱화를 새로 그렸고 충청감사 이영원과 계상무수 이영교도 도왔다. 그러니 선정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요. 90페이지에 보면은 연풍현에 이 김홍도가 현감으로 있으면서 자비했다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분이 와서 그냥 뭐 술이나 먹고 놀고 흐리멍텅하게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만 하고 간 게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도 사실 관료라는 직업은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김홍도가 여기 연풍에 와서 맨날 술이나 먹고 뭐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기록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관 생활 3년은 연풍형의 가뭄으로 편안함과는 거리가 있었죠. 다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김양기는 1792년 김홍도의 현감 당시에, 그러니까 1791년도에 여기 오시잖아요. 오셔서 그 이듬해 1792년 제가 추정하는 거는 이제 모내기 전 한 5월경에 상암사에 올라가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를 올려가지고 외아들로서 그 생년은 1792년이나 1793년이 된다.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보셨더라고요. 그 다음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동양예술 제36호에 제가 이제 연구를 한 것이 여기 단원 김홍도의 관료 행정과 작품에 나타난 윤리의식이에요. 윤리의식. 윤리의식을 제가 좀 관심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여기 현감으로 오신 김홍도라는 분이 이런 윤리의식이 없이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3년 동안 있다 가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심적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학술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논문 제목을 윤리의식을 이제 좀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연풍현관 김홍도는 안부역 화재 사후 처리에 관련해서 1792년 4월 9일 일성록에 슐전 외에도 쌀을 별도로 지급하고 제목을 베어다가 나누어 주어서 각각 농사철 되기 전에 다시 집을 짓게 한 뒤 이 제목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면요. 화재에 이제 집이 다 불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나무라도 베어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라는 그 마음이 그 당시가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는가라는 것을 이런 단어를 통해서 짐작케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슐전을 미로, 쌀로 내주니 화재를 당한 백성들이 호소하기를, 그때 여기 연풍에 계신 분들이 호소하기를 역촌에 수많은 말과 소를 기를 방법이 없으므로 연전의 예에 따라 조로 준절하여 받아가서 방아를 찧어서 결을 내어가지고
말먹이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김홍도가 해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나쁘게 평가를 한 거죠. 예. 그 다음. 그래서 여기 1792년 4월 17일 일성록에 보면은 실전을 미국으로 분급하도록 한 것은 법의 취지가 있는 것인데 연풍현관 김홍도는 미국 대신 조로 분급한 것은 아니란 행정조치로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지적이 잘못된 거죠. 하지만 이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어. 예,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조사 결과 문제없는 거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로서 잘못한 게 없는 거죠. 당시 상황을 그 당시 여기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자, 이와 같이 민과 화재 사후 처리에 근거하여 보면 인품이나 선정, 청렴, 공정성에 있어서 연풍현관 김홍도의 윤리의식은 그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정상 상암사 중수기, 오늘 여러분들이 상암사 가시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 근거는 바로 여기 조선사적 사료 상하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에 나오는 것 때문에 이제 김홍도가 상암사에 갔다 이렇게 근거를 하고 거기에 아들 양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문헌 때문에 그럽니다. 요것은 이제 1911년, 즉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요 내용에 보면 이렇게 기우제도 올리고 개근불사하고 시주하고 늦둥이 연록을 얻고 그러한 것이 경사로 보는 것이죠. 부처님의 착한 업보에 응답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이영원과 이영교가 도와주었다. 즉 김홍도 연풍영감 재직 시 그의 공덕이 사라질까 염려되어 이렇게 해서 이 문헌이 유일하게 그래도 김홍도의 흔적을 현장과 연계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요. 그래서 공정산 상암사 중수기는 현관 김홍도의 애민선쟁의 공덕을 기술한 김홍도 선정 공덕비라고 하겠다. 즉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 공정, 충서사상으로서 그는 성심을 다하는 타인 백성에 대하여 성심을 다하는 이런 것이 김홍도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현감으로서. 그 다음에 KBS 여세 전화. 요게 우리 오늘 제가 민산 선생님 오시는지 모르고 민산 선생님 영상을 준비를 못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민산 경석주 선생님 영상이 나와요. 요게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민산 선생님께서 연풍의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홍도는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현청에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죽을 끓여 나누어 먹도록 지시했다. 일성록에 나와 있는 거고요. 김홍도는 조령상 중턱에 있는 상암사를 찾아 기우제를 지내고 자식을 갖게 해달라는 개인적 소원도 빌었다. 그래서 그 덕분인지 김홍도는 연풍에 와서 아들 연록을 얻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도 아들하고 아버지 부자가 인연을 갖고 있는 지역이 흔치 않아요. 근데 여기 계산군은 부자가 인연을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두 분에 대한 후속 기념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 이게 이제 그 상암사를 찾아서 기우제를 올리는 장면을 연출한 거예요. 그 다음이요. 여기에 보면 이제 현청의 문을 현청의 문을 열어서 그 당시 연풍 사람들에게 이제 곡식을 나눠주는 그런 장면을 연출한 겁니다. 그 다음요. 이제 우리 민상 선생님이 살고 계시는 유아리 가면은 일가정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계산 연풍년 현감 이후 만영 청덕 애민 선정비가 여기에 이렇게 안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재러 갔다가 모기에 제가 한 30마리한테 물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감 선배들을 쭉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 다음요. 거기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일가정이 여기 있고 여기인데 여기 가운데 뭐 또랑 같은 게 있어서요. 건너가기가 애매해요. 근데도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게 여기 연풍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요. 여기도 있고요. 가니까 많더라고요. 그 다음요. 그래서 연풍현관 김홍도 청덕 애민 선정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우선 요 현관비를 좀 세워드리고 그 다음에 기념비 이런 것들을 세워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요. 여러분들 이제 해원 신윤복 잘 아시잖아요.
뭐 김홍도, 해원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추모비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다음이요. 자, 여기 가면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성리산 113-2 이 주소가 정말 중요해요. 예, 앞으로 이 주소가 지금 지번 뭐번 해가지고 헷갈려서 잘 찾기가 쉽지 않아요. 실제 상황에 가면요, 이 주소 번호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 자, 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요. 네. 여기 보면 고령신시 안역 공묘역 입구예요. 여기. 예, 입구인데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 그 다음요. 여기 보면은 신윤복의 생애에 대해서는 도화서 하원으로 벼슬이 첨절 제사에 이르렀다는 사실 외에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며 그 계보 역시 밝혀지지 않다가 지난 세기 말에서야 해학의 끈질긴 추적 끝에 신조 계보를 밝혀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고 그냥 포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찾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근거가.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해원 신윤복도 못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령신시라고 이제 알게 되면서, 예, 여기 이렇게 이제 지단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도화서가 들어가 있죠. 도화서. 해원, 고령신공, 윤복, 지단. 단은 묘실이 소실됐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묘를 찾지를 못하니까 다시 여기, 예, 여기다가 묘를 만드셔서 모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자, 요게 이제 새롭게 만든 묘지요. 예. 이 문정에서도 묘가 소실됐으니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비석을 세워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묘지는 찾을 길이 없으니 종중결의에 의하여 이 묘역에 설단하여 만들었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하니까 여기 김홍도하고 양기는 계산 영풍하고 큰 인연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런 걸 보면서 고민할 게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 다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첨절 제사 한참 낮아요. 현관보다 지기가. 예, 한참 낮습니다. 첨절 제사 종 상품이죠. 도화서, 첨사, 고령신, 공윤복, 추모비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요. 그래서 거기 비에 보면 이렇게 신윤복이라고 되어 있죠. 신윤복. 그 다음에 단원 김홍도. 예, 이분들도 갔다가 벌써 단원 김홍도를 다 이름을 쓰고 계시네요. 우리도 반대로 우리가 만들고, 예, 우리가 해원 신윤복도 넣고 이렇게 비석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못 찾아냈으면은 이분들이 이런 걸 하고 계신지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요. 예. 그래서 제가 왜 여기서 사진을 찍었냐. 예, 여기 설단이 되어 있죠. 도화서 관련해서 비를 세워주셨죠. 우리는 여기에 아들, 아버지 다 인연이 있는데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빨리 했으면 좋겠다. 예, 그 다음요. 도화서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결국은 김홍도가 여기 오게 된 거는요, 도화서에 들어가서 정조의 총애를 받은 그 공로, 즉, 그거로 인해서 연풍 현감에 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의의와 평가를 보시면 도화서는 한국적 학풍을 형성하고 그 업적을 이어나가는데 중심적 구실을 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미술사, 해외사 등등 그 중심에 도화서가 있다. 그 다음요. 자, 그래서 하원이 몇 명이냐 물어보면요, 잘 몰라요. 몇 명이 되는지 정확하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 태종서부터 태종태사의 문단대 예성문지 뭐 쭉 나가잖아요. 태종 때 보면은 여기 태종조로 돼 있죠. 안견이 있어요. 안견은 한번 보셨을 거예요. 안견. 예, 안견이 있죠. 세종조에 가면은 세종조에 보면 여기 홍천기라고 좀 전에 그 SBS에서 그 연속극 아마 보셨을 거예요. 홍천기. 그분이 문헌상으로 도화서 하원, 여자분으로 문헌으로 확인된 분이에요. 그분이 요 세종대의 요 홍천기예요. 그래서 SBS에서 그거를 다룬 거예요. 예, 그 글을 쓰신 분이 맨 앞에 그 교지를 쓴 분이 대피를 다 해주신 거예요. 예, 이 도화서. 그래서 제가 도화서 연구하고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 자료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세조로 해서 쭉 오면 선조 때 그래도 꽤 많아요. 그 다음에 인조, 효종으로 오고, 현종, 숙종 때 많더라고요. 62명이 되고요. 영조 때는 한 59명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손자,
정조대로 넘어 18명. 여기 보시면 김홍도는 영정조대를 거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윤복이가 여기 있고 김홍도가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양기가 여기 있잖아요. 김양기. 양기 있잖아요. 양기 고향이 여기잖아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양기. 그래서 이런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다 합쳐보면요. 한 220명 정도 돼요. 그럼 그런 분들을 여기 성지로 만들면 연풍에다가. 그 다음요. 자, 그래서 그 안견. 몽유도원도 한 번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거 잘 보시면 좀 달리 주장하신 학자분이 한 분 계셔요. 몽유도원도 글씨는 가짜이다. 이렇게 일본이 탈취한 뒤 당시 유행하던 손흥의 위조 글씨를 쓴 것이다. 성산문이 쓴 원문 도원도기의 첫 구절을 아침에 도원도 보고 전물력에 도원기를 읽네라고 썼고, 그런 거에서 이제 봤을 때 이게 원래는 몽도 원도로 써야 되지 않냐, 그런 이분의 이제 말씀인데 몽유도원도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작품이 잘 알고 싶다시피 여기 일본 천리대학에 소장하고 있는 거죠. 천리대학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몽유도원도 글씨는 가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장도 하시긴 하세요. 근데 이제 워낙 몽유도원도로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알고 계셔서 하여튼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도 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요. 자, 그래서 천리대학을 살펴보면 천리대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대정 14년 1925년에 천리 외국어 학교로 시작을 해요. 남녀 동교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 거기에 창립자가 바로 이 나카야마 쇼젠이라는 분이 아마 그 학교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가 어디 있냐면 여기 나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사실은 여기에 안견에 몽유도원도가 소장되어 있는 거죠. 어디에? 도서관에. 근데 도서관을 제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는데 몽유도원도는 안 뜨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요. 여기 천리 도서관이잖아요. 여기 보면 1925년 설립해서 이렇게 쭉 146만 권에 이르는 도서관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종교학, 문학, 동양학, 국보, 중형문화재. 요 속에 어디 그 몽유도원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여기. 이렇게. 자, 그 다음요. 자, 일제강점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도쿄의 상징인 은행나무를 갖다 여기다 쭉 심어놔요. 그래서 조선총독부 선정광장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6조 거리가. 그래서 조선총독부는 조선 사람들을 되도록 북쪽으로 몰아내고 안 가는 사람들을 일본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 다음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 특선 족보, 임권택 감독의 영화를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이 족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족보가 긍정적으로 보면은 문헌상의 기록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후학들이 공부할 때 좋은 점도 많아요. 정조의 일성록이 있었기 때문에 후학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 거죠. 지금은 근데 이제 이런 게 다 끊겨가지고 본인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이제 사는 세상이 된 거죠. 몰라요. 세상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족보라는 걸 보게 되면 결국은 자자손손 내려오던 맥이 끊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나 모든 면이 큰 틀에서 보면은 맥이 단절되는 상황이 이제 초래되는 거죠. 그 다음요. 그래서 6조 거리를 제가 찾아보면은 이게 1760년대예요. 그래서 18세기 후반까지 보면 여기가 경복궁이고 예조가 여기 있죠. 도화서가 여기 예조에 속했던 관청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1906년 보면 여기 이제 경복궁 거리죠. 근데 그 예조가 어디 있었을까? 예조가 어디 있었을까?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요거예요. 요 왼쪽 거. 여기에 예조 관청인가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요 사진은 역사박물관, 서울 역사박물관에 자료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늘 자료를 찾아봤는데, 요걸 보고 간 게 이제 여기죠. 요거 고지도 보고, 요 사진 보고, 그 다음에 현장을 간 게 여기예요. 광화문 6조거리 변천, 즉, 예조에 속한 관청이 여기다. 여기다. 근데 여기 가도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제가 19년까지 갔었으니까요. 근데 여기 보니까 2021년도 5월 현재 여기 예조터가 드러난 거예요. 예, 예조터가 드러난 거예요. 요런 터가 아마 여기에 있었던 거죠. 일제강점기 때 싹 없어져 땅으로 묻혔던 것이 이제 드러나게 돼서 여기 예조터예요. 요거 보는 순간 도화서가 눈에 이렇게 확 다가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 다음. 예. 그래서 이게 그렇죠. 예, 어딘가는 있는데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천지개벽이 돼서 후손들이 잘 못 찾는 거예요. 어딘가는 있을 텐데 못 찾는 거예요. 예, 땅속에 어딘가는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에 5월 22일 날 시민들한테 첫 공개를 한 거죠. 그 다음요. 제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자리에 예조터를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이게 이렇게 즉 땅으로 드러날 줄은 생각도 못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자리는 너무나 소중한 자리입니다. 예, 그 다음요. 자, 그런 것이 이렇게 지도로만 가늠했던 거예요. 예, 도화서터가 어딨냐. 요 조계사 옆에 뭐 있었다. 건편방. 그 다음에 을지로 입구 4번 출구 뒤쪽에 거기에 있었다. 예, 그게 다예요. 근데 뭐 도화서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술의 중심이고 뭐고 뭐 역할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100년 동안 우리가 한 거는 표지석 2개 세운 게 전부예요. 요것도 제가 여기 캐시션 마크를 붙였잖아요. 이걸 왜 붙였냐면 제가 금년도에 이제 도화서 터에 대해서 논문을 처음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져서 학회에 발표를 하고 게재를 했어요. 그래서 한 상당한 오랫동안 현장을 답사하면서 찾아봤는데 요 견편방 즉 조계사타 옆에 있는 요 표석은 근거가 부족해요. 근거가 부족하다고요. 종로구청에서도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 뭐에 의해서 제가 여쭤봤다고요. 뭐에 의해서 여기다 이렇게 도화서 터라는 걸 세웠냐. 아는 분이 없어요. 대한민국 수도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캐시션 마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을지로 쪽은 서울시청에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요건 맞아요. 근데 요거는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요. 그래서 그 터에 도화서 터 보면은 지금 동국제관 신사옥 즉 을지로 입구 쪽에는 이게 서 있고요. 그 전에는 여기 청계국민학교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요게 도화서 터로 보는 거죠. 예. 요게 이상학 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님하고 제가 현장을 답사를 하고 둘러본 거예요, 사실은. 예. 그 다음. 그래서 여기 청계국민학교 건물이 이제 이렇게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또 없어지고 여기에 이제 빌딩이 들어진 동국제관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화서는 더 이상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이상학 선생님의 말씀을 참조를 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본 겁니다. 예. 그 다음요. 고지도에 보면은 여기 보면 삼각동이라고 있을 거예요. 서울 가시면 삼각동이 있습니다. 삼각동이 있고요. 거기 보면 수화동이라고 있죠. 이렇게 수화동. 여기 지역이 청계국민학교가 있던 곳인데 여기가 도화서터가 있었던 60번 지번으로 요 번호로 보시면 여기 거예요. 여기가 도화서가 마지막 있었던 자리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요. 자, 오늘 이제 조령산으로 가는 여기 보면 조령산이 1026이에요. 이건 제가 국토부에 확인을 해서 받아놓은 높이입니다. 그래서 그냥 꼭 알아두세요. 1026. 1026. 그래서 여기 8분 능선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가면 좋은데 이제 일단 하여튼 산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죠. 그때 옛말에 800고지는 신선이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운 높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800m 고지에 상암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8분 능선에 여기 상암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요. 지금 여기 이렇게 개발되어 있죠. 제가 왔을 때도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 연풍이 많은 변화를 갖고 있다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요. 자, 거기 상암사 가는 길에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이렇게 소나무 집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참 하여튼 하루가 바뀌더라고요. 자, 그 다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다 보면은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상암사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송문교라고 되어 있죠. 송문교, 대지주 송문교. 여기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로 해서 이제 돌아서 가면 상암사터가 한 100m 정도 좀 더 가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저도 여기를 찾을 때
혼자 찾으니까 길 잃을까봐 요거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요거 제가 써놓고 저도 요거 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거예요. 그 다음요. 그래서 거기 가면 우리 아까 오늘 참여하신 분 중에 이 불자 하나 보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불자가. 그 불자 옆에 보면 최태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여기 즉 주지 스님이었던 거죠. 그동안 안 밝혀졌던 거예요. 누군지 몰랐던 건데 제가 알아보니까 주지 스님이었더라고요. 그 다음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럼 주지 스님이라는 거 알 수 있냐? 이게 보면 조선총독부 간보에 보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정말 무섭다라는 게 느끼는 게 소름이 끼친단 말이죠. 1911년도 그때는 교통이고 모든 게 다 어려운데 요 팔분능선의 작은 상암사에 일어나는 일까지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거를 제가 알았을 때 이야 정말 대단한 이 사람들이 뭔가가 이 집착이 있었구나. 이 조선 땅을 통치를 하려고. 그러니 거기에 주지 스님 발령하는 거 하나까지 다 기록을 해놨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록해놓은 것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종교 시주 이동이라고 되어 있죠. 시주 이동. 상암의 최태순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지 스님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요. 거기 갔더니 삼신산이라고 있더라고요. 팔분능선이니까 좀 사실 삼신각을 세우기 쉽지 않잖아요. 지형지세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끼로 다 덮여 있어갖고 사실은 몰랐어요. 나중에 가다 보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이끼를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니까 뭔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걷어내니까 요게 나오더라고요. 삼신산. 그 다음요. 거기 가면 조령샘물. 난 연풍에서 빨리 그 조령샘물 하나 생산하면 계산군에서 최고로 수질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백두대간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저도 올라갔다마다 떠갖고 내려와서 마시는데 지금도 마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상암사 터에 있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요. 거기에 이렇게 기와 하여튼 뭐, 요거는 계곡에 가서 이렇게 팍 처박혀 있더라고요. 요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요. 거기 가면 이렇게 각자들이 많아요. 오유근이든 이연두든 추곡선이든 많아요. 거기 가면은. 그 다음요. 이렇게 좀.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니까요. 그 다음요. 요게 이제 상암사 턴 거예요. 백두대간 공정산. 공정산이에요. 팔분능선. 요거예요. 요거. 자, 그 다음. 그 상암사 터는 김웅덕, 김양기, 대수조, 성문교, 성락효, 정조의 이복동생, 은흥군, 송시 등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상암사 터가. 근데 이렇게 그냥 풀 속에 잠자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다음요. 그래서 제가 가갖고 이렇게 일일이 한번 그려본 거예요. 법당 터는 얼마나 될까? 뭐, 크기는 어떨까? 여기는 어떤가? 여기 샘물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보고는 딱 이제 상암사 터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법주사에서 요거 떼어준 게 있어요. 면적이 그래도 꽤 크더라고요. 그 다음요. 자, 요거 아까 상암사 중수기 사찰 여기에 보면 김양기하고 관련된 건데, 요 정자가 아니고 요 발을 정자로 잘못 표기된 거 정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그래서 오주수 선생님 이런 그 글에 보면은 연록은 양기의 암명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여튼 양기가 태어난 거 아닌가. 인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분명하다. 그 다음요. 요게 이제 명인허부라고 해가지고 조선 말기쯤에 이영민인가 그분이 쓰신 건데 거기 보면은 요렇게 있어요. 단원 김홍도인데 도자는 제가 보기에 틀린 것 같고요. 김홍도하고 긍원. 양기의 호가 긍자 원자거든요. 긍원. 이런 문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맥락을 하면 정조, 도화서, 연풍현강, 김양기, 계산군, 연풍면 이런 스토리가 연결이 되니까 이걸 잘 살릴 필요가 있다. 그 다음요. 여기를 전체적으로 하나 그려보면 제가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영조, 겸재정선, 사도세자. 거기 보면은 정의, 해경궁 홍씨죠. 그 다음에 숙빈임시에서 은흥군, 정조의 이북동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은흥고의 부인은 송약후의 딸이에요. 누구냐면 아까 그 대시주 송문교의 아버지. 아버지의 딸이 어디로 시집을 가냐면
정조의 이복 동생 은원군한테 시집을 가요.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저도 밝혀지게 된 사항이에요. 예, 그 송문교 때문에 이런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인물은 수옥정 그림을 그렸잖아요. 김홍도 동갑내기 친구예요. 도화서 하원. 예, 그 다음요. 자, 그래서 그 은평구에 가면요. 흥창사라고 있는데 제가 여기를 답사를 갔어요. 은원군 때문에. 예, 송문교, 송락교 다 관련되는데 그 신도비가 여기에 있어요. 1439 지역에 여기. 예, 요렇게 돼서 1439 여기인데 이게 뭐가 검은 거로 칠해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 찾아보니까 하여튼 뭔가 글자가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절을 처음 만드신 분이 웬 비석이 좋은 게 있으니까 이걸 갖다 놓고 앞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다가 이렇게 타막으로 칠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좀 자료를 좀 더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좀 자료 협조 관련해서 제가 우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되돌려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여기는 잘 안 가요. 뭔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뭔가 있는 것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불편해 하시는 느낌을 받아서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절두산 성지로 간 거예요. 절두산 성지로 가면 즉 김대건 신부 뒤쪽에 보면 여기 또 잘 못 찾아요. 가면은 그 뒤쪽에 가면 이렇게 즉 지붕이 없는 비석이 하나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은원군이 여기 있죠. 은원군. 그 다음에 진청 송씨 있죠. 은원군의 부인이 송씨인데 진천 송씨인 거예요. 나중에 송마리아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 비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요. 그러면 또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철종까지 내려가게 돼요. 네, 그 강화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강화도까지 다시 답사를 이제 가게 된 거죠. 네, 왜 철종은 은원군의 손자이기 때문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강화도로 갔습니다. 네, 그 다음요. 거기 가면 철종 예삼촌 연복일이 1983년 문화재 지정까지 살았어요. 네, 살았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된 가정들이고 고기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에요. 요 분이. 그 지역 주민이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듣고 같이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네, 그 다음요. 거기 가면 이렇게 철종의 외갓길이라고 돼 있어서 연복일의 누나가 살다가 철종 예가 48, 요 집. 현재 건물에 살고 있음. 동생은 수녀가 된 거예요. 그 거슬러 올라가면 진천 송씨 송낙회의 딸도 송마리아가 되잖아요. 네, 그게 다산 정약용도 다 그런 것 때문에 강원도로 유배를 가게 되거든요.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 계신가 찾아가 봤더니 여기 이천에 가면 언흥성지라고 있어요. 언흥성지에 가면 요게 주문모 야고보예요. 은원군하고 송마리아가 요번에 은신처를 제공했다가 밀고가 들어가서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00 정조가 승하하면서 다 사약을 내려서 비하인드 스토리, 너무 슬픈 이야기로 끝나죠. 그래서 제가 그 진천 송씨 문종을 만나다가 더 이상 못 만난 게 너무 슬프게 그냥 이렇게 끝나니까 그 문종을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가본 거죠. 요 강완숙 골룸바하고 주문보 야고보는 그 진천 송씨 송마리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 다음요. 그래서 그 주문보 야 우리나라 최초 신부가 저는 서양 분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청나라 이분이에요. 이분이. 네.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 다음요. 자, 이제 풍락헌으로 돌아올게요. 풍락헌이 왜 중요하냐. 그나마 김홍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상암사터 빼고 나면 풍락헌인 거예요. 네. 그 다음요. 자, 그래서 여기 김홍도 위 연풍 현감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교지를 그래서 만든 거예요. 교지를 하나 써놓은 게 그래서 만든 겁니다. 네. 그 다음요. 자, 여기 유흥준 전 청장님 여기 풍락헌 왔다 가셨어요. 네. 중요한 데니까. 네. 다 와서 설명도 하시고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도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요. 그러면 유흥준 전 청장만 왔다 가신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왔다 갔더라고요. 언제냐고요? 2021년 2월 17일. 올해 2월이네요. 네.
여기 보면 김홍도를 찾아 계산군 영풍명에 방문한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게 된 방문 이유는 김홍도 때문에 온 거죠. 예. 근데 이제 요분들은 저쪽 옥순봉 사이남 쪽 제천 저쪽으로 넘어가시면서 그쪽으로 빠져서 가신 거예요. 예. 거기 이제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저는 이제 상암사 쪽으로 올라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요. 그래서 얘 풍락헌 위치가 이렇게 있고 현재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요. 자, 요거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지금 옛날 풍락헌 위치로 추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에 우물자리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찾아보니까 여기 있다가 바로 이렇게 옮긴 건데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요. 이게 옛날 풍락헌이고요.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풍락헌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요. 요게 이제 연풍초등학교 졸업 앨범이 이렇게 소중할지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여기에 있는 사진 때문에 여기가 풍락헌이에요. 요게 1971년도 58회 졸업 앨범에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찾아보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72년도 보면은 이쪽으로 또 와 있네. 여기 있잖아요. 요 학생들도 엄청 많았어요. 이때는. 지금 이런 게 어디 갔는데 싹 없어졌어요. 좀 안타까워요. 그 다음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모시고 살펴본 거예요. 제가 뭘 압니까? 여기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여기 졸업, 연풍초등학교 졸업 뭐 이렇게 쭉 있으시잖아. 근데 이 사진도 귀한 거예요, 사실은. 귀한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자료 막 다 재봤잖아요. 자료 다 언제요? 9월 3일 날. 얼마 안 됐어요. 그 다음요. 자, 김홍도의 작품 이야기, 이제 그림이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많아요. 자, 워낙 그림에 대한 설명은 많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하나 볼게요. 국사책.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사용된 고등학교 국가교과서에는 김홍도 그림이 빠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분이 여기하고 인연을 가졌는데 우리는 뭐 자습서 하나 낸 게 없으니 안타깝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요거 연풍영광 김동 씨름장 생겼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 다음. 이준희 장사 제가 만났어요. 요거 씨름도 들고 사인 받은 거 제가 가지고 있어요. 좋아하시더라고요. 이태원 천하장사 계산 연풍 왔다고 하셨죠? 나중에 이분들 사인 하나 받은 거 갖고 전시해도 돼요. 다 기억한다고요, 연풍을. 그 다음요. 활쏘기 그림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김영택, 양궁. 계산업에 있잖아요. 이거 다 계산의 자산이에요. 그 다음요. 그 다음에 그림 하나 설명드린 김홍도니까요. 여기 엿장소 춤추는 사람, 여기 비어있죠? 김홍도의 그림은 이게 부관법이라고 해갖고 세조자,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도가 아주 특징적인 거예요. 부관법이라고도 하고 조관법, 세조자를 써서 그게 이렇게 시계를 그려놓고 보시면 돼. 지금 시계가 보면 12시에 35분, 한 40분 못되게 와 있잖아요. 요게 여기로 보시면 돼, 이렇게. 요 바늘이, 분바늘이. 그래서 김홍도는 요 분바늘을 옮겨가면서 즉 원에다가 틈을 내줘요. 외부 세계하고 연결시켜준다고요. 그래서 특징이 있는 거고, 그 이분을 보면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요, 진짜로. 제가 특별히 구도에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드론법이라고 해요. 위에서 옛날엔 드론이 없었잖아요. 재밌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충북 지역에 산재된 지명을 살펴보시면 돼요. 김홍도 그림하고, 요 셋집단 계산 연풍이 있죠? 미영의 매, 요런 것들이 다 전승돼서 내려오는 연구를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충북 지역에 전해지는 농용, 이런 거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충북 지역에서 흔히 품을 산다라고 하는데, 높을 얻는다고 표현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이제 단어 귀에 들어오실 거예요. 충북 지역의 변홍사 노래도. 그래서 김홍도는 이런 쪽하고 여기 지역하고 관련된 거랑 해석을 해 나가시면 더 재밌는 거죠. 그 다음. 그래서 충북 시군별 변홍사 노래수를 찾아보면요. 계산이 못지기, 모신기, 초벌, 두벌, 세벌, 불명. 계산 많죠.
요걸 다 살리면 돼요. 그래서 모내기 하실 때 축제도 하시고 요런 것도 하시고 그러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요. 그래서 연풍 논매기 노래 중에 보면 이놈빼미 지신매여 장립 헐헐 영화되네 이러면서 부르시면서 농산일을 하셨던 거예요. 여기 계셨던 분들이. 그게 요런 거예요. 예, 그 다음요. 예, 계산 모신기 노래. 예, 상주 합창 공갈문매 이러시면서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요런 게 내려옵니다. 예, 그 다음요. 예, 이런 그림 다 보셨죠? 이런 그림. 새참이라는 거. 예, 계산 못지기 노래, 이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요. 자, 그래서 김웅도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역할이 다 있고, 그래서 여기 겸재정선 때 보면은 조선의 자연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금강산을 다 가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율곡 있잖아요. 율곡이 9번째 장원급제를 했는데 그때 마침 심사인당 어머님이 돌아가시거든요. 그 충격에 저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불교에 관심을 가지셔요. 예. 그렇게 금강경은, 금강산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었었는데, 근데 그러한 것이 김웅도로 와서는 사람에게 옮겨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관심사가 달라졌던 거죠. 예. 그래서 양방 중심에서 서민들, 그래서 풍속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에서 사람 중심으로 넘어온 겁니다. 예, 그 다음요. 자, 그래서 충북 벼농산 노래 후렴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요. 그 다음에 품앗이 둘에 여기 계산 고추 축제 있죠. 그 다음에 유기농 축제 있죠. 김웅도 그림이 한 장도 안 나와요. 제가 이렇게 김웅도는 계산에 꼭 필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요. 다 왔습니다. 그림 하나 살펴볼게요. 조선시대에 발에 걸리는 게 무슨 물고기라고요? 여기 있죠?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요게. 민어하고 청하고 여기 뭐가 있냐면, 조기. 발에 걸리는 게 조기. 그래서 요 물고기가 조기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걸 제가 방송에서 한번 봤습니다. 예, 그 다음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즉, 우리가, 즉, 옛 문헌들을 통해서, 즉, 풍속적으로 풀어볼 것이 뭐가 있나,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헌입니다. 그 다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젓갈 만드는 거. 원래 젓갈이 이렇게 색이 없었대요. 근데 고춧가루가 나오면서 이렇게 색이 변화를 갖는 거고, 요게 이제 조기탕이죠. 연풍에 오면 김웅도가 요거 먹었다 해갖고 하나 조기탕 먹고 갈 수도 있고, 예. 자, 그 다음요. 자, 그래서 요 항아리에 이제 그 젓갈이 담겨져 있고, 소금. 예, 소금. 예. 그 다음요. 예. 연풍 김웅도 막걸리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한 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요것도 고증해서 하면 되는데, 예, 없더라고요. 예. 그 다음요. 그리고 주막은요, 조선시대 최고로 잘 나가던 맛집이에요. 예, 주막은. 누구나 다 가서 국밥 한 그릇 때우는 건데, 양반부터 평민까지 다. 그래서 여기 경제 발전의 중심이 주막이에요, 사실은. 연풍에 국밥집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김웅도 국밥집. 예, 그 다음요. 예. 자, 오늘 상암사 제가 이제 가다 보니까요, 그때 눈이 많이 왔었는데, 웬 개울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다 보니까 개울 바위에 한반도 지도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하여튼 제 눈에는 한반도 지도로 보였어요. 그래서 아, 김웅도가 여기 연풍에 오실만 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